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뉴스 역시 또 음주운전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비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운전기사에게 경찰이 뒷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부산경찰 얼굴에 먹칠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후 화물차 운전기사 36살 A씨는 강서구 신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황급히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3%,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엿새 뒤 A씨는 사건 조사를 맡은 강서경찰서 소속 59살 B경위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B경위가 이미 동종 전과가 4번이 있고 순찰차가 파손된 만큼 혐의가 중해 구속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로 처리해 구속을 피할 수 있으니 2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열흘 뒤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정식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해도 되냐, 네. 이런 게 절차가 맞느냐,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청문회 바로 보고했죠. 현행법상 순찰차 파손 사고는 보험이나 현금 변제로 처리합니다. B경위는 A씨가 현금 변제를 제안해 순찰차 수리비가 2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로 단속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은 건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 사건을 축소하고 뒷돈을 챙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B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순찰차 파손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기록한 단속경찰관 2명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 영상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척 밝은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수출업계는 올 한 해 고전을 면치 못하며 그리 밝게 웃지 못했습니다. 자, 잠시 비교를 해볼까요? 집계 방식의 차이로 전국은 11월, 부산 지역 집계는 10월까지만 이루어져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추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누계 수출이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반면 부산의 기업들은 오히려 1.9% 줄어들었습니다. 무역 수지 역시 우리나라 전체로는 662억 1,700만 달러 흑자였지만 부산은 3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내년 전망도 부산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대책을 민성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전체 수출은 6,07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수출 호조 속에 무역 수지는 700억 달러 흑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기업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부산의 누계 수출은 121억 2,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최근 4개월간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2억 9,7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주력 제조업종이라 할 수 있는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이런 주력 업종들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못하면서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부산 기업들의 수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중 통상 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대비 내년 부산 수출입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품목의 고부가 가치는 물론 아세안이나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의 이중구를 걷고 있는 부산 지역 기업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 북한과 인근 도심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관련 기관들이 첫 실무 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여기서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역 일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북한과 철도 시설, 인근 도심 지역 개발이 수십 년째 미뤄져 왔는데 국토교통부도 통합 개발 추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부산시하고 해수부 이렇게 함께 국토부가 힘을 모아서 철도 시설의 재배치 그리고 북항의 재개발 문제가 멋있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토부의 합류와 함께 북한이란 통합 개발이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들이 한자리 모여 첫 실무 협의회를 연 겁니다. 업무 갈등과 주도권 다툼 문제 등을 해결하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기관들이 충분한 소통하고 의견을 협의를 해서 대체 시설지 확보라든지 이런 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자성대부두와 부산역 주변 철도 시설 이전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부산역 주변을 주거 공간과 청년 문화 허브지구로 특화하고 자성대부두는 철관 뒤 국제교류 도심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각각의 분산됐던 개발 계획들이 하나로 또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면은 부산의 어떤 해양 도시로서의 경쟁력. 오는 1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부산을 방문해 북항 재개발을 전담할 정부 조직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북항 일대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스웨덴에서 시작해 전 세계 50개 나라 400개가 넘는 점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이케아인데요. 2020년 상반기 개점을 앞두고 있는 이케아 동부산점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의 셀프 인테리어 열풍을 불러온 기업. 1943년 스웨덴에서 탄생해 50개 나라 422개 점포를 둔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가 동부산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 광명점 이후 네 번째고 수도권 이외 매장은 동부산이 처음으로 2020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입니다. We will focus on now is to learn, or I will focus on is to learn to know the Busan way of living. We have done some researches and we have done home visits just to get to know the way of living here in Busan. So we also can mirror that in the store. 연면적 9만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 동부산점은 국내 1호 현지 법인 매장입니다. 현지 직원만 500명 이상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고용 형태,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업무 환경과 복지를 제공합니다. 자금 선순환을 위해 지역은행에 계좌도 열었습니다. For the beginning, we have always to add a little bit more temporary co-workers, but we make no difference between full-time and part-timer. They are all regular co-workers and get the same social benefits and the same wage. So. 이케아 동부산점이 문을 열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개장 예정인 테마파크, 친환경 리조트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가구 공용 이케아의 부산 진출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지역 관련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2018년 부산 무역의 날 행사가 오늘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우수 수출 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무역의 날 행사에서 올해는 15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부산 수출 대상에는 SH팩 이종원 대표가 수상했고 우수상은 노바 인터내셔널과 TMB 스틸, IEN 한창 등이 받았습니다. 또 카츠코리아의 주성희 과장 등 10명은 수출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부산 창업 플러스 센터 개소식이 오늘 부산 진구 점포동 한신밴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총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부산 창업 플러스 센터는 34개사 80여 명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1년 동안 무료로 창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창업 플러스 센터는 부경대 내 부산 창업 지원센터와 함께 부산 지역 청년 창업업체들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해양수산인들의 축제이자 화합의 장인 2018 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행사가 오늘 저녁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한국해양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부산 지역 주요 인사와 해양수산인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2018 대한민국 해양대상 수상자로 양재생 은산해운항공그룹 회장이 선정돼 시상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내년도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예산이 당초 규모보다 대폭 삭감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오늘 부산시 일반 세출 예산안 중 400억 원과 부산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171억 원을 각각 삭감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1조 6,772억 원, 부산교육청은 3조 9,205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결특위 의결을 거친 내년 예산에는 오늘 14일 열리는 2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됩니다. 부산에서 집을 사는 부담 정도가 3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집값이 내려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부산의 경우 올 3분기에 65.8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4분기에는 73.5를 나타내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올해는 1분기 71.4에 이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부는 주은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 한 달여 만에 돌려줘 절도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 떨어져 있던 67만 원 상당의 지갑을 주워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 후 경찰이 수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반환해 특수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 지역 특성화고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특성화고 33곳 가운데 현재까지 내년도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곳은 18곳에 이릅니다. 이번 미달 사태는 일부 인기 있는 학과로만 지원자가 몰려 이들 학과가 없는 학교는 지원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원자 미달 학교 수는 지난 2016년 5곳에서 지난해는 7곳, 올해는 14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